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조목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로도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나오셨고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이번 시간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죠. 먼저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이스터 소프트요. 이스트 소프트를 들고 계세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38,500원에 20%요. 38,500원에 20%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사가지고 좀 빠졌다가 요새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 딴 걸로 교환을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해가지고요. 예, 이스트 소프트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잘 모르고요. 예. 그 정부사 직원이 이거 추천을 해서 했거든요. 아, 이스트 소프트 직원분께서 회사 좋다 하셔서 사신 거고요. 예, 예, 예. 정보 보안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정보 보안주들이 일제히 좀 강세를 보이기는 합니다. 예, 이스트 소프트 회사가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매출은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는지 심기현 대표와 함께 좀 짚어드릴 테니까요. 네. 잘 들어보시고요. 네. 예, 꼭 돈 벌어서 나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심 대표님. 네, 우선은 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보안 업체입니다. 즉 그 컴퓨터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알약이라든가 우리가 컴퓨터 쓰면서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보안 업체의 하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보안 업체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냐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시점 이스트 소프트 같은 종목군들의 신고가 행진은 이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4만 원 라인에 대한 저항권에 조금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세 보였지만은 역시나 이스트 소프트웨어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은 향후 미래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하드웨어 관련된 뭐 단말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좀 이슈화 되고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 이슈화가 되고 나서 이후에는 역시나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드웨어 발전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지금 시점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지금은 전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급등, 뭐 단기적으로 급등 32,000원대에서 주가 급등 흐름 보였는데 뭐 대규모 펀드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급등 흐름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 시장의 돈의 흐름이 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조금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손실 보고 계시지만은 이 종목으로는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강한 자신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이 37,0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대비 조금은 낮은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는데 한 41,000원대까지의 목표가 설정은 좀 단계적으로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대규모 펀드 자금에 대한 유입으로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또 하드웨어에 관련된 이슈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와 준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대세 급등에 따른 기대감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41,000원대 목표가 제시해드리겠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강화된다라고 한다면은 45,000원대 다시 한번 작년도 11월 달에 찍었던 고점 돌파 이후에 대세 상승에 대한 모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목표가 설정 높게 할 수 있다라는 점, 단기적으로는 41,000원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45,000원대까지의 목표 주가 한번 설정하고 홀딩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크게 걱정 마시고요. 한 41,000원에서 45,000원까지도 목표가 설정할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첫 번째 전화 연결자 이스트 소프트 종목 상담했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몇 개 보겠습니다. 먼저 봐드릴 종목은 고려 아연인데요. 고려 아연을 41만 9천 원에 사셨습니다. 41만 9,500원이 평균 매수 단가시고요. 비중 20% 있으시다고 4411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오늘 금값이 하락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금의 비중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고려아연의 주가는 빠지는군요.
네, 일단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글쎄요, 원래 아연이기 때문에 은이라든지 예. 아연 관련해서 비중이 높은데 보통 주가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뭐 금 관련과 많이 움직입니다. 사실 근데 뭐 국제 금값 자체가 금값이 내려가게 되면 실버, 은 가격도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철금속 재련 업체를 할 수 있는 고려아연의 주가는 상당히 해외 금 시세에 따라서 상당히 쥐락펴락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금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진율이 높죠. 그렇다 보니까 금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고려아연의 실적은 좋아지는 것이고 주가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잠깐 국제 금가 흐름을 잠깐 보겠는데요. 최근에 그 국제 미국 나이맥스에서 거래되는 국제 금 가격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가 온스당 1647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 그래도 최근 계속적으로 1700달러까지 저항을 받으면서 약간은 내려간 흐름, 조금 전에 살펴본 고려아연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약간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면 작년 그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유럽발 신용위기 우려 이후부터 사실은 밑에로는 한 1550달러, 위로는 1800달러의 저항선을 갖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내려갈 때 사실 그때그때 다른데 지금처럼 이렇게 1800달러, 600달러까지 올라온 거는 경기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 때문에 달러 가치가 많이 풀려가지고 그런 상품 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인 투기적에서 나온 거고 최근 2년 동안에 금 가격이 이렇게 불안한 거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안전자산으로 몰린다든지 이런 거, 즉 경기가 좋아가지고 금 수요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경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금 가격 자체도 상당히 불안정하게 움직인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금에 대한 전망을 좀 같이 해야 됩니다. 오랜만에 연봉을 보겠습니다. 1년 단위의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예. 국제 금값 같은 경우는 2004년 온스당 380달러 이후에 기술적으로 누가 본다 그래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유럽발 금융위기 때문에 금 가격이 조금 박스권에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투자 전략은 실제적으로 지금 약간 내려오는 폭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6,000원 정도, 36만원 정도에서는 가격 지지력이 나올 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손절 라인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제시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국제 금 가격의 추이에 따라서 같이 투자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45만원 돌파하기는 조금 시간 오래 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볼 종목은요. 파미셀인데요. 파미셀을 1년 넘게 보유하고 계신 분이 문의를 하셨습니다. 1년 넘게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낙폭이 커서 걱정이시라고요. 전문가님 조언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1223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산 가격이라든지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어요. 네, 예. 저는 뭐 파미셀을 지금 매수가는 모르기 때문에 우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주기세포 관련 주들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상당히 좀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실적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끌고 간다라고 해서 수익이 무조건 난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 그런 종목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파미셀보다도 역시나 줄기세포 관련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군들은 빠르게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였지만은 92,000원대 저점 형성 이후에 지금 현재 10만 원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 라인 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군들이 반등세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파미셀 같은 종목군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메디포스트뿐만이 아니고 대표적인 줄기세포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차바이오는 역시나 조금 하락폭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바이오는도 역시나 메디포스트 따라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줄기세포 관련된 이슈가 불거진다라고 한다면은 대장주들이 먼저 올라주고 파미셀 같은 종목군들도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손실이든 수익이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 분위기상 한 만 원 조금 넘는 한 11,000원대까지 상승 가도는 그래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동안 작년도 하반기 상당히 줄기세포 관련된 이슈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은 뭐 선거라든가 총선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서 많이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총선 시즌 지나고 난다고 한다면 줄기세포 관련 이슈가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 5월 달 정도까지 한 11,000원대 목표로 자꾸 매매 전략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파미셀 앞으로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금호석이요. 금호석유 가지고 계세요? 예, 예, 금호석유를 얼마에 몇 퍼센트나 들고 계십니까? 17만 9천 원에 예, 60%. 17만 9천 원에 예. 60%요. 전화를 오래 기다리셔서 지금 목이 좀 잠기신 것 같은데요. 예. 편안하게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궁금한 거요. 예, 그런데 지금 금호석이가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매도를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나중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예, 얼마에 추가 매수를 더 하는 게 낫느냐? 예, 그걸 묻고 싶고요. 예, 그리고 작년 12월 26일 날 신문에 났는데요. 예, 채권단에서 아시아나 항공주 그거를 매도를 하라고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런 이슈가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도 알고 싶으시다고요? 예. 예, 저희가 지금 메모 잘 해뒀으니까요. 이제 예.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겠어요. 예, 추가적인 여유가 있으신데 지금 사도 되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점들 저희가 잘 풀어드릴 테니까 전화 끊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화 끊고 들을까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 팀장님. 네, 예, 좀 어렵네요. 질문이 많으셔서. 예, 일단 하나하나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금호석유 그러면은 사실 또 이 우리나라는 사실 글로벌적으로 1위 하는 회사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모 CF 광고, K모 증권사처럼 무슨 광고를 그렇게 하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사실 합성 고무 쪽으로 보면 세계 점유율이 1위 회사입니다. 세계 점유율 1위 회사고 합성 고무라는 것은 보통 원유를 가져와 가지고 나일론의 원사라 그러죠. 나프타를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석유화학 제품으로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유가랑도 조금 상관이 있겠죠. 근데 금호석유가 최근에 못 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조금 안 좋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유가는 올라가는데 왜 안 좋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유가 상승분의 나프타 가격 상승분까지는 전이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석유화학 제품까지는 가격 전가가 안 되다 보니까 금호석유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업황 이야기 간단히 하겠고요. 주식 같은 경우 투자 전략 제가 말씀드리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가격 글쎄요. 제가 볼 땐 가격적으로 매력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문제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호그룹이 갖고 있는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시아나항공 매각건이나 그런 게 좀 나오는 것이고 또 한 작년에 형제의 난이라 그러죠. 박창구 회장하고 박삼구 회장인가요? 서로 그런 지분 관계 때문에 그런 이슈가 좀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가 한 월봉을 한번 보시면은 사실 오르기도 많이 올랐습니다. 2010년도 한 4, 5만 원 하던 주가가 사실 작년 2010년 이후에 차정 랠리 때문에 25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위에서 25만 원부터 내려온 생각도 많이 합니다만 밑에서 오른 것도 생각하면 이 회사 주가가 약간은 사실은 10만 원 이상은 오버슈팅 능력이라는 거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3만 원 정도? 네. 13만 원 정도가 되면 추가 매수, 즉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속칭 물타기를 하는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보겠고 아시아나 이야기 잠깐 하면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항공의 지분을 한 13.49% 갖고 있습니다. 요거 자체는 어떤 큰 시장의 이슈가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금호 계열 내에서의 어떤 지분 매각 이슈이기 때문에 아시아나 매각 관련해서 금호석유의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금호석유가 13만 원까지 빠진다고요? 근데 주가라는 것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2,000포인트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계속 여기서 올라가 준다 그러면은 금호석유는 다시 한번 재반등 랠리를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적으로 다시 15만 원, 아니 17만 원, 18만 원까지 가겠죠. 하지만 시장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다시 만약에 2,0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은 사실은 얘네들이 원래 빠졌으니까 안 빠질 것 같습니다만 원래 못 가는 게 사실은 더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외부 변수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지수가 내려갔을 때는 한 13만 원. 13만 원의 가격은 제가 계산을 한 가격입니다. 고점 26만 원에
50%가 내려온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우리 시청자님의 평균 매수가가 18만 원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다리시고요. 일단 13만 원까지 금모 석유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 추가로 매수하는 게 맞겠다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몇 개 볼게요. 우리투자증권을 오늘 사고 싶은데 사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8388님의 종목인데요. 심 대표님. 예. 네, 우선 결론적으로 좀 그래도 지켜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권업종 좀 그동안 많이 올랐고 또 우리투자증권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세가 완전히 상승 쪽으로 전환되었다라고는 좀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증권업종에 대해서 사실 뭐 지수가 다시 한번 대세 상승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강한 모멘텀 작용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의 지수 2050포인트 저항 라인을 쉽게는 뚫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글로벌 경제 지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나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좋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권주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은 단기적으로 횡보 및 조정에 대한 양상이 조금은 짙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매수보다는 관망세적인 분위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좀 굳이 증권 업종에 대해서 그래도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취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키움증권이 낫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7만 4천 원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서 그 오르는 모습 보이면서 그 다음에 급등 매물이 나오면서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지만은 지금 증권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실적 모멘텀 가장 강하고 또 성장성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키움증권입니다. 물론 뭐 우리투자라든가 대우, 뭐 삼성 같은 증권에서 안정적인 실적 기반이 뭐 장점일 수는 있겠지만은 성장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과다 경쟁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모바일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는 키움증권 그리고 자산관리 시장에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키움증권의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증권업종으로 가실 거면은 키움증권의 급락을 이용한 분할 매수 관점 대응 전략만 좀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점 매수보다는 우선은 다른 종목군 혹은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전기 볼게요. 삼성전기를 98,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많으십니다. 50%신데요. 9965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삼성전기는 앞서서 하창봉 팀장님께서 삼성전자 사기 부담스러우면 사도 된다 하셨던 종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삼성전기는 최근에 삼성전자의 후광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수급주로 봤을 때는 약간은 10만 원이란 가격주로 봤을 때는 10만 원이라는 가격 위치가 왔기 때문에 약간은 차익 욕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9만 원 밑에 있던 주가가 1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호가가 한 단위 바뀝니다. 500원 호가로 바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욕구가 조금 생긴다는 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또 최근에 이게 저점을 형성한 작년 한 10월 때 6만 원 정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50% 이상의 수익, 즉 차익 욕구는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렇게 처음으로 10만 원 오게 되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 좀 열어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삼성전기는 사실 그 삼성전기 휴강 효과란 말을 많이 써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삼성전기에서 만드는 그 스마트폰 관련 부품 자체가 어차피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127만 원, 126만 원 하면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품 회사를 할 수 있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데 한 가지 잠깐 제가 경계 요인을 드릴 거는 이 삼성전기를 실제적으로 9만 원까지 올린 세력은 외국인이었고요. 최근에 3월 이후에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린 세력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투자 주체별 향후 매매 동향을 보실 때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기관들이 어느 정도 차익 욕구로 들어간다 했을 때는 약간은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긴 좁니다만은 너무 장밋빛으로 사실 삼성전자만 계속 가주면 얘는 올라갈 건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조금 조정을 보이면 우리 이 삼성전기도 쉽게 9만 5천 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9만 8,500원에 매수를 하시고 50%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시다 그러면은 이익 제가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더 좁게 봐서 한 9만 7,6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요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그래도 매수가에서 조금 손해본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기 현재 주가 흐름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11만 원 돌파를 해야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긍정적 시각을 갖되 작은 변화의 트레이딩은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아볼게요.
예, 전화가 지금 고르지 않다고 하니까요. 문자 보면 되겠죠? 문자 상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성원 하이텍이라고 적으셨는데 성우 하이텍을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성우 하이텍을 14,300원에 80%를 가지고 계세요.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심 대표님. 네. 예.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좀 매도 관점 대응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한 뭐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수혜 기대감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실 그만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은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라리 자동차 부품 업종보다는 완성차 업체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역시나 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종목군으로 갈아타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시간적인 그러한 측면은 조금은 늦게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안정화된 수익 구조는 분명히 높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기아차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전략, 5월달 K9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4월달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 비중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주가가 좀 하락 추세가 짙다라는 점, 차라리 조금은 늦을 수 있겠지만은 기아차 매수하셔갖고 한 7만 4천 원대의 목표 주가 설정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높은 수익 단기간에 거둘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역시나 대형주로 종목 갈아타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심기현 대표께서 대안주까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이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끔찍한 핵무기 개발 경쟁을 촉발하고 전 세계 핵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핵 안보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한국에 도착하는 25일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땅값이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량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전국의 땅값이 전월보다 0.09% 올라 1월에 이어 소폭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05% 올랐고 인천 0.04%, 경기도 0.11% 각각 상승했고 지방도 0.0에서 0.1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 상승한 가운데 경기도 하남시가 강북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복합 쇼핑센터 개발 등의 호재로 전월보다 0.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발언에 급락했습니다. 알리 알 라이미 사우디 석유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 공급 부족은 없다며 필요하다면 사우디가 원유 생산을 하루에 1,250만 배럴까지 증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2달러 48센트, 2.3% 급락한 105달러 61센트로 마감했고 5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2달러 49센트, 2.3% 떨어진 106달러 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멕시코 남서부 게레로주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정오 직후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몇 분간 지속된 이번 지진과 뒤이어 발생한 규모 5.1의 여진 등으로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포함해 지진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는 육교가 무너지고 가옥 100여 채가 붕괴됐습니다. 인근 공항도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했지만 아직 인명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서도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56분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학자들이 전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 상담은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 그리고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전문가들과 함께 3월 31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고요. 투자에 궁금하신 분들,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물어보실 수도 있고 또 들을 수도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베스트 종목 상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